지난 이야기. 전쟁 초반 의외의 선전을 한 미국. 하지만 영국을 얽매단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며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데 후반부로 치닫는 2차 미영 전쟁. 모든 해군 역과 이런 걸 미국 아메리카로 야.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당시 영국 해군이 14만이에요.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어디를 칠까? 수도를 쳐야지. 워싱턴. 아 진짜요? 지금까지 미국이 건국된 이래 네. 수도가 함락된 게 유일한 사건이에요. 아. 그럼 이제 무역줄을 끊어야 되는데 네. 북배선 실패했으니까 남부로 가자. 어. 그래서 이제 뉴올리언스로 갑니다. 이 뉴올리언스가 왜 중요하냐면 이땐 철도가 없던 시절이잖아요. 네. 미국의 강 고속도로는 미시시피 강이에요. 어. 그 미시시피 강의 입구가 바로 뉴올리언스예요. 뉴올리언스가 그러니까 여기를 먹으면 이제 경제 봉쇄에 이제 정점이. 이때 뉴올리언스에 있던 한 사나이가 어. 그래? 그러면 다음은 여기다. 와. 여기서 한 방이면 내가 스타가 될 수 있다. 누구예요? 앤드루 잭슨입니다. 앤드루 잭슨. 대통령 했었던. 제2차 미영 전쟁 마지막 이야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잭슨한테 유언을 합니다. 어. 남자라면 남자답게 살아야 된다. 누군가가 너를 구타하거나 비방하거나 공격할 때 절대 소송을 제기하지 마라. 그건 평화롭게 해결해라. 찌질하고 치졸한 놈이 하는 짓이다. 어. 응.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해결하라고요? 참아라. 참아라. 결투로 해결해라. 싸워라. 싸우라가 아니에요. 결투로. 둘 중 하나 죽어라 이거지. 그 황해 격투 뭐 이런 것처럼. 아 이분이 사실 변호사 일을 하셨거든요. 변호하다가 갑자기 탁 돌면 갑자기 결투하자고 합니다. 결투해요. 아니 앤드류 잭슨이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그거에 대해서 소송을 하거나 법으로 해결하라 하지 말고 결투를 해라. 아니 어머님 누구예요? 아니, 변호사가 아들인데 소송하지 마라. 굶어 죽어라. 뭐 이런 뜻인가? 그러니까요. 아니 이때는요 재판을 하잖아. 어. 지금처럼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 민사할 때는 변호사끼리 싸우잖아요. 법으로 승부를 안 낸대. 민사인데 법으로 승부를 안 내요? 하다가 서로 막 흥분해서 막 욕하고 변호사끼리 이럴 거 결투를 아니에요. 신청한다. 나와. 아 그럼 이제 자기 장갑 던져서 탁 던지는 거예요. 벗어서 장갑 던지는 그럼 이게 결투하자는 뜻이거든. 민사하다가. 예. 피고는 예? 저희 원고에게 지금 50만 원을 갚아야 됩니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마. 그러면 씨 묻어. 아니 이게 뭐야? 나 진짜 미국스러운데. 이 사람 몸속에 총알이 2발이 있대요. 맞은 게. 앤드류 잭슨 예, 몸안에요? 그래서 가끔씩 이게 또 발작하고 경련을 일으켰다고 오.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당시에 또 근데 몰핀이 없잖아. 진통제가 없잖아. 아 몰핀이 안 나왔을 예. 때 당시구나. 그러니까 자기 피를 뽑아서 고통을 제거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잘. 근데 그거 원래 그 민간의학의 예, 서양에서 근데 그게 피 빼는 뭐냐면은 게 있는데. 그거예요. 한꺼번에 우리가 한꺼번에 피 확 빼면 갑자기 어지럽잖아요.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예. 좀 몽롱하다고요. 그거예요. 근데 대단히 위험한 방법이죠 이게. 근데 치사량에 가까운 예. 만큼 빠는 건데 그럼. 가끔은 자기 혼자도 하고 자기 흑인 노예시키기도 했는데 아이 이럴 바에 그냥 아편을 씹는 게 낫지. 그때 사실 그 당시에 실제로 아편은 의료용으로 쓰이기도 했어요. 아편은 의료용으로도 많이 쓰였죠. 근데 그것도 알았지. 아편 먹으면 페인 된다는 거 알지. 그렇죠. 그걸 알았겠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양반은 그 총알이 박혔는데 수술로 빼낼 수가 없는. 아우 결투하다가 박힌 총알이라 몸 안에서 썩어가지고 뭐 경련, 뭐 발작. 발작, 뭐 이빨 빠지고 아유. 수시로 발작이 나는데 이제 흑인 노예가 있었대요. 그래서 발작이 나면 붙들어 그러고 그냥 아무 도구나 찢어서 피를 빼. 그냥 피가 아니고 정맥을. 정맥을. 아 이런데 피는 거 얼마나 나오겠어요. 정맥. 철철철철. 동맥은 끊으면 안 되니까 정맥을 해갖고 피를 쾅쾅 내는 거야. 그때 당시 총알이 다 납이잖아요. 납탄이죠. 이게 납중독이에요. 일종의 납중독 현상이에요. 이런 발작 이런 게. 그러면 다시 결투 못 할 것 같잖아요. 네. 그래도 나가서 해요. 어머님의 유언이었기에. 어머니. 아니 어머님 왜 그러셨어요? 그런 유언을 남긴 어머님도 아유. 그렇지만 그걸 또 이게 지키는 이게 한마디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근성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근데 저쪽도 만만치 않은 게 한 번 해라 또 해.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 변호사는 이때 미국 좀 그럴 때잖아요. 재판을 하는데 법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흥분시켜야 되잖아. 그럼 막 하다가 상대의 약점을 꼭 찌른대요. 아 그러니까 특히나 내가 불리한
이 법정 싸움을 할 때 우리 의뢰인이 나한테 돈을 많이 줬는데 질 가능성이 너무 높아. 그럼 계속 약 올려가지고 결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땐 아 진짜 이상해 여기. 아 그리고 이제 이 아일랜드 근성이라는 게 있어요. 진짜 실제로 지금도 영국 사람들도 아일랜드라고 하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요. 실제로 아일랜드 많은 이민이 미국에 왔었을 때 갱 조직이 아일랜드 갱하고 이탈리아 갱 두 개가 잡고 있는 거예요. 두 개가 박터지게 싸우는데 그래도 아일랜드 출신들은 정계로 많이 진출하고 사회적으로 많이 인정받고 그러면서 이제 아일랜드 갱들이 좀 조금씩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일랜드 갱 하면 잘 모르는데 예전에 아일랜드 갱 하면 유명했어요, 진짜. 아니 근데 갱은 갱인데 변호사가 갱이 될 그러니까 하는 식 필요가 없잖아. 갱이잖아, 이 사람이. 아니 이 사람이 근데 또 사실은 변호사는 변호사인데 지금처럼 로스쿨 나온 게 아니고 원래 이게 집안이 가난했거든요. 독학으로 변호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보통 이제 러이어라고 안 하고 턴이라고 해가지고 대리인 뭐 그런 게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처럼 법을 잘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는 게 아니라 나 대신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얘기만 하는 것도 아니야. 네. 그냥 총을 잘 쏘는 사람이어야 되겠는데요? 화를 잘 돋구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해결사. 해결 잘해주는 사람. 흥신소장.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이게 저 해결이 법으로도 해결하고 무력으로도 해결하고. 총으로도 해결하고 결투로도 해결하고 협잡으로도 해결하고 하여간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해결해 주는 사람이 변호사예요. 이 시대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정규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입에는 욕을 달고 살았대. 그러면서 무슨 통나무 집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듭 말하지만 문제 있는 사람 저한테 오세요. 내가 어떻게 해결해 드릴게. 어떻게든 해결해 줍니다.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그런 맞아요. 변호사가 다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가 질 것 같으면 이렇게 건드리는 거지. 근데 이게 그때 변호사들은 뭔가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있대요. 뭐요? 그러니까 잭슨 같은 경우는 유부녀와 결혼을 했어요. 뭐 약간 이렇게 돼갖고 유부녀랑은 결혼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나중에 과부가 됐어요. 좌우가 쏴 죽인 겁니까? 모르겠어요. 그렇게 돼. 당시 미국 사회도 청교도 사회라 유부녀랑 결혼했다는 건 굉장한 모욕이에요. 아니면 네. 너 정식 결혼 안 했지 않니 이런 말. 어마어마한 모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딱 건드리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러는 거지. 나를 모욕하는 건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 뭐 참지도 않지만 나의 부인을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없다. 나와. 기다렸어. 나가서. 근데 뭐 미국스러운 거를 이제 많이 지금 이제 동화는 됐거든요. 그런데 변호사가 나가서 결투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투를 해서 서로 총을 쏘면 그건 살인죄에 해당이 안 돼요. 아 결투는 결투잖아. 인정을 해줬어요 그때. 그래서 나중에 유럽에서는 18세기 후반이 되면 결투 금지법. 그러니까 좀 일찍 된 데는 17세기부터 결투 금지법이 나요. 그러니까 왜 그 삼총사에서도 보면 그 결투를 국왕이 금지했는데 결투한다고 막 잡아가고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이때 결투가 하도 횡행하니까 나중엔 결투 금지법을 해요. 근데 웬만하면 근데 이 모든 법이 다 일률로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동네에서 너무 깡촌에서는 그냥 깡촌. 비일비재하게 그냥 결투가 나요. 아니 근데 진짜로 뭐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해서 사람이 죽어도 거기서는 그건 서로 결투였기 합의된 때문에 거잖아요.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결투는 뭐예요? 등 뒤에서 사서 10발자국 간 다음에 서로 쏘는 거 아니에요. 동등한 조건에서. 근데 제가 예전에 배웠는데 전쟁사에서 배웠거든요. 등에 총 맞아 죽은 사람이 대부분이라면서요. 그래도 이때는 정식 결투는 이 그렇게 결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카운터가 있어요. 중간에. 서로 심사관이. 10발자국 혹은 5발자국 돌아서 쏜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지고 있던 변호사가 앤드류 잭슨이 쏴서 상대편 변호사를 쏴서 이겼어요. 네. 재판도 이겨요? 그렇겠죠. 우와 뭐야 이거? 그러니까 왜 해결사가 있어? 완타치 그렇죠. 올솔브예요. 그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결투를 신청을 했겠죠. 아니 무슨 중세스러운 그 시대가 아닌데. 왜냐하면 그 이후로도 상당 부분 상당 기간 그렇지만 아직은 힘이 지배하는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 말씀 하셨잖아요. 야 어디 가서 맞고 다니지 마. 맞고 다니지 말고 소송하지 말고. 자 그럼 이제 다시 원론으로 그래요, 돌아와서 그래. 이게 본론으로 주 돌아와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네에서 깡 좀 있는 앤드류 잭슨이라는 변호사가 상황을 잘 봤더니 이거 분명히 이 지역이 다음번 영국이 노리는 지역일 거야 라고 해서 뭘 할 수 있어요? 고전에 이제 사건이 좀 있는데 이분이 하여간 그 링컨 설화의 원조예요. 통나무 집에서
고학으로 커서 변호사 됐다. 네. 네. 뭐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제 됐는데 그것만 갖고 뭐 힘이 있겠어. 그쵸. 여기서 이제 사건이 하나 터져요. 그 태쿰새 얘기했잖아요. 네. 인디안. 그 태쿰새의 영향을 받아서 남부 쪽 인디언들도 이제 동요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그 동요했던 세력이 레드 스틱스라고 뭐 붉은 막대기, 뭐 붉은 회초리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런 인디안 극렬 집단이 생겨요. 얘들이 또 어디 몰려가서 백인 한번 학살합니다. 애 어른 할 것 없이 다 죽여요. 그러니 난리가 났을 거 난리 아니에요. 나죠. 그랬더니 잭슨이 민병대를 모집해요. 인디언을 소탕한다. 이 남부에 있던 게 크리크족이라는 부족인데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제 그렇게 했던 애들은 소수고 네. 대부분의 크리크족은 이렇게 살거나 아니면 차라리 이쪽에 또 붙어요. 그러니까 항상 인디언하고 싸울 때는 이 미국 쪽에 붙는 인디언이 또 있어요. 네. 그걸 끌고 가서 거의 초토화 작전해요. 레드 스틱스를. 예. 예. 그러니까 이거 그때 유명한 말이 이거죠. 나는 단 하나의 TP도 보기 싫다. TP, 인디안식 천막. 아. 근데 이게 지금 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자 애 할 것 없이 다 학살했다는 설이 있고 네. 원래는 남자들만 죽여라. 그러나 여자나 애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은 했고 나름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제 여러 희생자가 났다 이런 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남자는 예외 없이 죽여라. 성인 남자는 뭐 거기까지는 했고 실제로 이제 하다 보니까 여자 애들도 많이 죽었다 그러는데 저간 이제 학살극을 시작을 해요. 쓸고 다니면서 근데 본인들은 이게 정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죠. 뭐 아니 우리 옆 동네 사는 내 친구의 가족과 뭐 친구들이 그렇죠. 전부 다 몰살 당했다라는 걸 알고 시작된 거니까. 그러니까 싸움이 나면 참 이성을 말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네. 쓸고 다니면서 쓰고 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뭐 한 1000명도 소탕하고 하긴 뭐 인디언 요새가 하나 있었대요. 네. 그 인디언들이 또 배워가지고 요새를 만들어놨을 때 어. 그것도 함락시키고 그때도 결투하다 다쳐갖고 한쪽 팔에 붕대를 감고 참 결투 좋아하셔. 그러니까요. 그러고 갔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또 이제 민병대들이 반항하기 시작한 거야. 나 집에 갈래. 어. 아 두 군데만 하고 끝낸댔잖아. 또 병이 도진 거지. 또. 일부가 집에 가겠다고 반란 일으키니까 땅에다가 선 딱 긋고 네. 부하 한 두세 명 딱 데리고 건너오면 쏴 죽인다. 넘어와봐라. 총 한 5자루 차고 어? 건너오면 아니, 요 그- 선을 건너 그러니까 집에 가겠다고 도망가는 그러니까. 놈들은 쏴 죽인다. 그러면서 연설을 시작했지. 이 몸에 총알이 박혀 있는데 네 위에 있어 이상 안 봐. 시각고 있어 안 봐. 이러면서 이제 수십 명이나 수백 명이 지금 집에 가겠다고 반란 일으켰단 말이에요. 이걸 수백 명으로 진압하면 패싸움이 돼요. 아하. 딱 하고 한 두세 명 데리고 넘어와 봐.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하나가 딱 하면 이건 움찔하잖아요. 다. 날 쏘고 가라 이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게 먹히나 봐. 근데 아직 또 반란이 났어. 이건 좀 더 세. 네. 그랬더니 또 몇 명 데리고 가는데 대포를 간다. 대포를 이번에 지난번에는 날 쏘고 가라는데 이번엔 다 죽는 거야. 너와 넘어가 나 갈기고 같이 죽겠어. 근데 평상시에 앤드류 잭슨이 성향을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야, 저 새끼 진짜 한다. 체인소아. 그 체인소아. 바로 그게 중요해요. 평소 이미지가 있어야 이게 된다니까요. 한 네가 이런 이미지가 아니다 그렇죠. 보니까 제 납 때문에 제 부들부들하면서 쏴. 그거 몰라가지고 몇 명이 나와버리면 진짜 골치 아파진다니까. 그렇죠. 근데 진압이 된 거예요. 아, 근데 놀라운 거는 이렇게 진압을 했더니 진짜 군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아, 이 군대는 진짜다. 이 진짜다. 아. 이게 참 세상은 하여간 시대에 따라 다른가 봐. 어. 그래서 한 5천 명의 민병대, 오히려 정예 민병대. 우와. 이 정도면 영국 지상군하고 맞먹는 정도잖아요. 아니 아닌 것도 기계 만들었네요. 5천 명 정예부대도 생겼잖아요. 네. 이 사람이 뉴올리언스에 있었거든요. 네. 요 지역 사람들이 제일 탐내는 데가 어디냐? 플로리다예요. 그때부터 플로리다는 인기가 있었구나. 그게 스페인령이에요. 아, 또 하필 스페인령이야. 왜냐하면 플로리다에서는 개구리 점프만 한 번만 하면 쿠바, 그죠. 푸에르토리코 다 갈 수 있거든요. 거기 아름다운 해변. 그 플로리다 끝에 가면 키웨스트 섬이 있는데 거기 끝에 가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쿠바까지 몇 킬로 이렇게 써 있어요. 헤엄쳐도 건너간다면서. 와, 역시 너무 가본 사람은 이야. 해보지 않으면 경험을 말할 수 없는 그 안 디테일한- 가보셨어요? 근데 거길 어떻게 알아요? 거기가 주로 마약 루트인데? 네? 아니 넘어가죠.
아무튼 근데 거기가 스페인령이다라는 네. 것은 영국과 싸워 이기면 스페인 땅을 뺏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저씨는 막 굳이 영국하고 싸울 때까지 안 기다려요. 그냥 뺏으러 가요. 그냥 가. 어.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가. 그래서 스페인 요새를 점령을 해버려요. 너네 영국병이잖아. 나와. 그랬더니 문제 될 거 아니야. 그쵸. 네. 그래서 너 거기 왜 갔어? 그랬더니 편지를 씁니다. 보통 이러면 내가 왜 갔냐. 그쵸, 그쵸. 그때가 총을 먼저 쐈니 이럴 거 아니에요. 네.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마음에 안 들면 싸워. 남자기 때문에. 제가 쿠바까지 갖다 바치겠습니다. 아, 쿠바는 아직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저걸 점령해서 이걸 미국으로 만들겠다. 하여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플로리다의 어떤 의미로는 그러니까 뭐 소장 계급을 단 군인이지만 플로리다의 실질적인 지배권자가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건이 나니까 영국이 이리로 온다라고 해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까 뉘앙스로는 영국이 온다는 것을 약간 미리 감지했다라고 네. 이해를 했거든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요렇게 하고 있었는데 북쪽에 전황이 들려온 거예요. 북쪽에 상륙하려던 영국군 함대가 돌아갔다 기타 등등 아까 말씀드린 상황을 쭉 종합해서는 틀림없이 이리로 온다. 대단하네. 단순히 무대뽀가 아니에요. 네. 머리가 좋은 무대뽀야. 아 맞아요. 머리 좋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게 알려지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도 충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그래도 비범한 게 또 놀라운 게 이게 지금 남북 전쟁도 벌어지기 전이잖아요. 네. 네. 군대를 모아야 될 거 아니야. 네. 백인 장교들 네. 당연히 중요하죠. 부사관 네. 흑인들로 모아요. 와. 해방노예 출신들. 부사관은 얘들이 더 낫다. 그래서 막 모아요. 와, 노예? 아 왜냐면 또 뉴올리언스가 또 흑인들이 많기로 유명한 동네라서. 근데 예. 노예를 군인으로 쓴다는 건 노예 계급을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해방된 노예, 해방된 노예다. 해방 노예. 아, 해방된 노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 18세기 초부터 네. 영국은 노예를 금지시킵니다. 영국이. 어. 그래서 영국이 사실 스페인하고 사이가 좋긴 했었지만 네. 노예 문제에서만큼은 스페인하고 항상 갈등이 있었어요. 영국이. 그래서 심지어 영국은 자기네 함대를 동원해서 노예선을 정지시키고 거기에 있는 노예를 해방시켜 주기도 했었어요. 네네. 뭐 영화에서 아미스타드라는 영화 보면 아마 거기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뉴올리언스 지방에 물론 그냥 노예도 많았지만 해방된 노예가 자유민으로서 많이 있었어요. 근데 노예는 어떻게 해방돼요? 아 근데 원래 노예를 우리는 막 채찍으로 때려서 맨날 시키기만 한다고 그러는데 네. 이렇게 하면 노동 효율이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너 열심히 일하면 해방시켜 줄게. 아. 그 로마 시대부터 써먹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간 열심히 일하면 그러니까 해방을 처음엔 합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백인 주인들이 악랄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건 이제 그게 연화농, 네. 목화농장에서 아, 목화농장. 이게 왜냐하면 워낙 노동 집약적인 데에다가 투입해야 되니까 여기다 노예를 투입하면서 죽어 나가도 상관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때가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노예들의 슬픈 이야기들 머나먼 엘라베나마의 고향은 뭐 이거 그렇죠. 그게 1855년 그 전후예요. 그게. 요건 아직 그 전이고 예. 그리고 그 쿠바니 아이티니 이쪽에 있던 게 스페인 영들에 네. 있던 흑인들이 스페인 영보다 미국이 낫다 그래서 이쪽으로 도망와요. 그 우리가 아메리카 원주민이라고 해서 그때 섞여 있었어요. 아프리카 출신 노예, 아메리카 출신 노예 막 섞여 있었어요. 그 웃긴 게 또 둘은 또 사이가 안 좋아요. 맨날 주구장창 싸웁니다 노예끼리. 그러니까 우리가 흑인 노예 그러면 나 아프리카만 생각하는데 네. 그 IT 같은 데서 온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부대를 그 다 부사관들을 모아요? 모으잖아요. 그럼 이 부사관들에게도 그러면 미국에서 발행하는 정도의 어떤 대우가 주어지는 거예요? 당시 돈으로 흑인 부사관의 경우에 120달러와 땅을 지급해요. 아, 엄청난 혜택이 있었구나. 그것도 한 몇십만 돈 될 거야 아마. 좋겠다. 당시 120달러면 참 큰 돈이었을 텐데. 네, 그럼요. 지금도 큰 그러니까 돈인데. 어린이 대공원보다 조금 작은 땅을 줘. 뭐만 했다 하면 대공원이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왜 거기서 안 태어났지 그때? 이 그래갖고 부동산에- 당시 또 이 백인들이 네. 쟤들한테 왜 주냐고 그랬더니 아하. 확 집어던지면서 피부색이 까맣든 하얗든 커피색이든 따지지 마. 와. 들어오면 줘. 그래서 인디언 또 친미파 인디언 있잖아요. 네. 인디언도 줘. 그리고 와. 이제 해적들. 이 해적들이 그 유명한 카리브 해적. 근데 카리브 해적. 영국 해군이 왼수 아니에요. 네. 평생 영국 해군 수배자들이거든. 그렇죠. 다 불러. 아, 이제 너희들에게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줄게. 그때 이것도 재밌는 게
처음에 잭슨 거 싫어했대요. 자기는 또 신사라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그래도 해적은 해적하고는 안 논다. 그랬는데 옛날 전쟁이 중요한 게 사실 대포잖아. 그렇지. 민병대를 모았더니 대포 쏠 놈이 없는 거야. 아, 해적은 또 대포 잘 쏘지. 가만 생각해보니까 해적만한 애들이 없죠. 그 불러. 출렁이는 바다에서 포 쏘던 애들인데 땅에서 멈춰갖고 쏘라고 해봐. 이제 포병대 맡아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새로 갔어요. 그때 대포 운영하는 사람이 잘 없었으니까 요새 아래쪽 평지에다가 이렇게 대포를 깔아놨다고요. 가자마자 하는 말이 누가 대포를 이따구로 깔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 일단은 저기 뭐야 사람들 시켜서 대포부터 위로 날리려고 해요. 대포를 언덕 위로 올려요. 이거를 자기네들은 안 하고 거기 있는 사람 시키는 거예요. 이걸 근데 나중에 이게 어마어마한 효과를 발휘해요.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는데 나중에 전투 끝나고 나서 야 너밖에 없다. 우리 30년 전쟁에서도 많이 배웠잖아요. 대포는 위쪽에 위치하는 대포들이 훨씬 더 위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다 모집했어요. 그럼 이제 부대가 더 많이 는 거예요? 아까 5천 명에서? 근데 이제 영국군 같은 경우에는 뉴올리언스가 방어가 허술한 걸 알았어요. 또 하나 아까 플로리다가 있었잖아요. 뉴올리언스까지는 우리가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우리가 플로리다로 가자 이렇게 딱 한 거예요. 뉴올리언스에 지금 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걸 그들은 모르고 있는 모르지. 거군요. 그래서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 지휘관이 에드워드 파케넘이라는 사람인데 아주 쉽게 생각했나 봐요. 갈 때 자기 부인도 데려가고 부인을 위한 파티용 드레스도 같이 가져갔다고 그놈의 하더라고요. 마치 여행 예. 가듯이. 아니 부인뿐만 아니라 장교 부인들까지. 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뭐 자기야 뭐 금방 끝날 거야. 뭐 잠깐만 차 마시고 있어. 그럼 우리 이제 파티하는 거. 저녁은 우리가 저기서 먹는 거야. 뭐 그렇지, 그렇죠. 했어요. 이때도 아직도 그 전투가 벌어지면은 잘 보이는 곳에서 차 마시면서 그 아니 전투를 받고. 그게 아니라 점령한 다음에 점령한 다음에 점령한다. 점령한 다음에 저기서 파티한다. 부하들 중에서도 왜 귀족 출신 장교가 있고 평민 출신 장교가 있거든요. 평민 출신 장교한테 일부러 선봉 같은 걸 맡기면서 너 자신 있어? 딱 그래 이렇게 물어봐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자신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영국 그 특유의 특유의. 거만함, 뭐 차 이렇게 마시면서 자신 있어? 뭐 이렇게 귀가는 자신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너무나 공을 세우고 싶어하는 그렇죠. 애였어요. 군에 못 나온 지 10년. 요 얘기 실패로 가는 지름길인데. 요 얘기 요거 실패로 가는 이거 지름길인데. 동양 역사에서도 많이 봤거든요. 요거 팩트 체크 한번 들어갑니다. 예. 요거 정확하게 그 평민 출신 장교가 했던 말이 맞습니까? 평민 출신 장교를 선봉해서 온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제가 약간 각색을 하긴 아, 각색이 들어갔군요. 군에 못 넘는 예, 10년. 예. 네네네. 그때 성범부대 맡은 그 장교가 소령인가 중령인가 그랬었거든요. 네네. 근데 대단히 그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열망이 그렇죠. 대단히 귀족이 되고 컸던 싶지. 그런 장교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든 내가 저기를 점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케이 그럼 한번 해봐 뭐 이런 식으로. 뉴올리언스 점령 작전이 평민 장교의 네. 어떤 이 군무에 몸담은 지 10년 예. 자신감과 함께 시작되는군요. 근데 23일 날부터 전투가 벌어졌는데 의외로 이 군에 몸담은 지 10년 된 애가 초전에 이깁니다. 오호 의외인데. 그 다음에 이제 곧해서 곧 이 사령관도 뒤따라와요. 이제 이제 다 끝났네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거의. 또 여기서 영국군이 또 나름 또 자기네 입장에서는 첨단 무기를 또 가져와요. 첨단 무기요? 예, 그래서 콩그리브 로켓이라고 해서 로켓탄이에요. 로켓이요? 예, 예. 근데 로켓을 왜 1800년 피해줘요? 초반에? 사실 이 콩그리브 로켓을 그래서 제가 의아해하실 것 같아서 조금 조사를 했어요. 이게 의외로 이 로켓 무기는 13세기부터 동양에서 실전에서 쓰였었거든요. 신기전이요? 이 우리가 보통 영화 신기전에서 보면 쫙 날아가면 막 때려오던 기마병이 다 작살나지 않습니까? 네. 다 거짓말이고요. 하지마. 이때 당시에 로켓 무기는 실질적인 타격보다는 어떤 심리적 충격 효과가 컸어요. 근데 왜 영국군이 그럼 이 로켓탄을 쓰게 되느냐? 영국이 이제 인도에서 마이소로국의 티푸 술탄하고 전쟁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 티푸 술탄하고 그 아버지 하이더 알리가 이 로켓을 써서 영국군을 물리칩니다. 왜냐하면은 로켓탄이 날라오는데 너무나 큰 소리를 폭음을 내고 하니까 영국군 기병들이 여기서 무력화돼요. 말들이 막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고 심적 충격 효과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영국군이 패배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착안을 해서 영국군이 저 무기를 저거다. 네가 써야겠다. 그래서 요걸 개량해서 씁니다. 나폴레옹 전쟁 때도 썼어요. 네. 근데 근데 써보니까 네. 명중률이 안 좋아요. 자, 쉽게 말해서 처음에 슉 날아서 빠방 터질 땐 적병들이 막 이래요. 근데 한 10분 지나니까 잠깐만. 저거 우리한테 안 날라오는 것 같은데? 불꽃놀이를 예, 감상하기 시작하는 맞습니다. 밤이 됐는데
너무 아름답게 날아가는 거예요. 야, 일어나. 시작한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미국 그 국가 네, 그 시인 네. 있죠. 그 사람이 요거 보고서 또 썼어. 요거 가사를 넣습니다. 뭐라냐면 로켓의 붉은 섬광, 하늘에서 터지는 폭탄. 요게 미국 국가 안에 있습니다. 요거 보고. 아 진짜요? 아, 정말. 예. 그러면서 이게 한동안 정말 좋은 구경을 해요, 미군들이. 와. 아무튼 이게 당시에 보기에는 대단히 훌륭한 무기였지만 실제로 효과는 별로 없었다. 오히려 인도와 영국 싸움에서는 네. 효과를 발휘했으나 기병대가 활약하는 시점에서는 활약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그 기자님 말씀하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이제 공격을 하려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처음 선발대 공격에는 패배했지만은 그 사이에 잭슨이 와서 방벽을 쐈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때 아까 말한 일설에는 그 뭐 나름 민병대가 밤에 야습도 하고 그래서 공격을 못했다는 설도 있고 사실은 이 파케넘이라는 사람이 웰링턴 처남이에요. 근데 주력 부대가 안 와가지고 이 아저씨는 그 소련인가는 들어가서 이제 선발대 전투만 하고 이겼습니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그 사이에 이제 잭슨이 와서 방벽을 쌓아요. 그래서 아까 기자님 말했던 그 해적 애들이 언덕에 포대를 만들어 놨거든요. 와보니까 이거 그새 방벽이 섰네? 그 흙을 파서 그 되게 힘들었대. 그게 저지대잖아요. 그래서 진흙을 파서 흙방벽을 만들었는데 이게 진흙이 대포에서 나눠 안 그 깨져요. 뼈대를 일단 나무로 뼈대를 세운 다음에 거기다 진흙을 쓰는 거예요. 근데 네. 이게 당시에 탄이 그 솔리드 탄이잖아요. 네. 쇳덩어리 탄. 네. 진흙에 타니까 흡수해. 오히려 왜냐하면 맨바닥이면 한번 튕기고라도 가고 막 그러거든요. 볼링공 같이. 근데 이게 그냥 박혀버리는 거예요. 장렬탄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또.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언덕에다가 배치한 미군 탄은 멀리 가잖아요. 훨씬 멀리 가겠죠. 언덕에 있으니까. 펑 하니까 저 뭐야? 이렇게 보는데 계속 커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얼굴에 맞고 이런 거예요. 그 영국의 어떻게 보면 영국의 안일함이 이 잡을 수도 있었던 승기를 놓치게 만들었네요. 그래서 선발대를 함부로 보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든지 전술은 확고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잘못 배운 애들이 너 초전에 가서 한번 이렇게 기세를 올려봐라. 네. 뭐 초전에 가서 한번 뭐 정탐 좀 해봐라. 그게 확고한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없이 가면 상대방 준비만 시켜요. 그렇죠. 이게 딱 그 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내더라도 좀 냉정한 판단을 가지고 있는 지휘관을 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야욕에 불타는 지휘관을 선발대 지휘관에서 보내놨으니 이거 뭐 불을 보듯 뻔하죠. 이거 미국이 좀 더 기세가 이렇게 올라간다, 뭐 영국에 간다 이렇게 하다가 해상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내륙에서 다시 한번 미국이 힘을 잡았네요. 그러면 아니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제대로 된 지상 전투의 첫 승리가 되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서 먼저 포대를 한번 배치를 했어요. 네. 포격을 해야 보병이 돌격하니까. 바닥에 깔아놓으니까 저 위에서 막 쏘니까 상대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포대가 철수를 했어요. 어. 그래서 로켓을 한번 날려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기자님 말씀대로 구경 잘했어, 고마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쁘다. 그래서 이제 파케넴이 이거 이래도 저래도 안 되겠으니까 야 근데 영국 자존심 세대 할 수 없다. 보병이 들어간다. 네. 그래서 돌격 앞으로 한 거예요. 네. 이거 사상이 클 것 같은데. 근데 아무리 그래도 무식하게 돌격 앞으로는 안 하지. 나름 작전을 짰어요. 세 부대로 나눠서 네. 방벽이 있으니까 가장 좋은 게 모서리를 공격해야 되잖아요. 네. 오른쪽 왼쪽 또 운하를 건너야 되거든. 오른쪽 왼쪽을 공격한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병력을 이렇게 수비대로 분산시킨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를 숨어서 뒤로 보내 옆으로 보낸다. 그래서 걔들이 포대를 점령하고 어허. 그 포대에서 미군 포를 포를 돌린다. 뺏어서 포를 돌려서 쏜다. 30년 전쟁 때 많이 나왔던. 네. 기가 막힌 작전이었죠. 네. 그리고 이 좌익 우익으로 가는데도 한 부대는 숨어서 갔어요. 수풀이. 그러니까 한 부대가 딱 빨간 그 레드 코트 입고 빵빵빵 하면서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 집중할 때 네. 하나는 왼쪽으로 가고 하나는 어. 뒤로 가는 거죠. 나쁘지 않은데요, 작전? 기가 막힌 작전. 네. 포대 점령을 한 애들이 길을 잃었어요. 자, 근데 이렇게까지 잘 해놓고서는 길을 잃었다고요? 근데 그런 게 실전 능력이에요. 그런 게 아 실전 근데 능력이에요. 나폴레옹 전쟁에서 22년간 전투를 했었는데 아마 지형이 나서서 그랬을 거예요. 웰링턴이 자기 처남을 평가한 말이 있어요. 용감하긴 한데 똑똑하진 않았다. 있어요. 일단
야 북쪽에서 만나자. 그러면 와 북쪽이다. 북쪽이 어디야? 이런 사람 있어. 네, 왜? 근데 그 솔직히 이렇게 썼어요. 용감하긴 한데 천재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말을 솔직하게 얘기하면 용감하긴 한데 애 멍청한 것 같다. 무식하게 용감하기만 해. 막 이런. 그래서 이 팀이 완전히 딴 데로 갔어요. 아, 그리고 이제 이게 정면 공격하는 두 개가 남았잖아요. 네. 영국이 미국 독립전쟁 때 당한 게 미국 애들의 사격 실력이에요. 이 민병대 애들이 밖에 나가 싸울 때 형편없는데 지네 집 지킬 땐 잘 싸운다고. 네. 그리고 미국 애들이 사냥꾼 출신들이 사냥꾼 많아고 출신. 사격술이 좋아요. 네. 그 허준 씨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켄터키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프라이드 치킨. 당연한 거 아니에요? 포항한 배지 별 땅땅땅.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유명한데 또 하나 유명한 게 켄터키 라이플이라고 있어요. 네. 켄터키 라이플. 그러니까 라이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총인데 총신 안에 강선이 파여 있는 거 있죠. 어. 근데 이게 장전하기가 힘들어요. 총알을 꽉 물려야 되니까 총알에다 가죽을 감싸서 억지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네. 일단 사거리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때 영국군이 쓴 건 대부분 브라운 베스라는 일반 활강식 머스켓이었는데 얘가 유효 사거리가 잘해봐야 한 5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효과를 발휘하면 20-30m까지 접근해요. 거의 얼굴 보이는데 가요. 근데 이 켄터키 라이플 같은 경우에는 270야드, 그러니까 보통 한 250m, 200m에서도 정확히 날라요. 우와. 또 영국군 지휘관들의 특징이 있어요. 보병들이 앞에 가면 뒤에 말 타고 쫓아가면서 허세를 좀 부려야 된단 말이에요. 장교부터 맞고 쓰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에서의 전투는 뭐냐면 장교 잘 안 쐈어. 처음에는. 왜 신사적이니까. 근데 이 미국 이 사냥꾼 출신 라이플 사수들이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은 영국군의 라이플 사수들부터 일단 없애고 나서 그다음에 영국군 장교를 저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휘 체계가 무너져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사실 영국군도 나폴레옹 전쟁 때 이제 저격도 많이 하고 배워서 많이 했는데 기본적으로 머스켓에 적응한 전술을 썼거든요. 거기다가 이 전투 또 본때로 해야 된다고 말 타고 맨 앞에 나갔대. 장군 셋이 말 타고 앞에 딱 바로 쓰러져요. 나란히 같이 가신 예, 거예요. 파켄햄은 나중에 시체를 보니까 여러 발 맞았더라고요. 아유. 와.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그냥 짠 것처럼 갈긴 거예요. 그리고 지휘관이 다 쓰러졌어요. 그때 전투가 처참했는데 사실 영국군도 대단한 거야. 그걸 어떻게 겨와. 이것도 영화가 한 여러 편 제작됐다고 하죠. 그래요? 당시 기록이 하면 바바방 쏘니까 수백 명이 그냥 자빠지잖아요. 그럼 또 이제 호각 같은 거 분다고 나가라. 그러면 팍 쓰러졌는데 살아남은 애들이 일어난대요. 일어나면서 놀랐는데 이렇게 많이 죽었어? 이게 있죠. 영국군의 상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저쪽 방벽 앞에 한 50m까지 가야지만 걔네가 이제부터 사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출발하자 빠바방 했는데 다 쓰러지기 시작하니까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4-5배 먼 거리에서부터 총이 날라와서 정확하게 맞아버리니까. 근데 사실 실전에서는 작전만 잘 짜는 게 아니라 이걸 잘 실행하는 게 중요한데 아까 가장 중요한 그 포대 점령 부대가 딴 데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대도 미군이 또 라이플 잘 쏜다는 걸 옛날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어두울 때 출발하려고 그랬대. 안 보일 때. 예, 그런데 또 준비하고 뭐 줄 서고 하다가 또 늦었어. 떠가지고 왜 이렇게 안이래. 그러니까 그런 게 실력이에요, 진짜. 우리가 이제 전쟁사 하다 보면 자꾸 전술, 작전만 보는데 사실은 이런 게 실행력. 능력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해 뜰 때 갔어. 그래서 죽었어. 이렇게 늦게 출발했는데 쟤들은 더 늦은 거지. 네. 근데 8시간 후에 걔들이 포대를 점령을 해요. 누가요? 아까 포대 점령하러 길 잘못 들은 애들이. 길 찾았어요 결국? 그러니까 찾아가긴 근데 갔대. 이미 끝난 거 아닌가요? 정확하죠. 그렇죠. 포대를 점령하고 보니까 본대는 후퇴하고 있어. 다 끝났어. 그러면 혼자 고립됐네 이 부대는? 근데 이 부대도 그냥 도망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작전은 잘 세운 거야. 얘들은 이게 포대로 갔었고 제 시간에만 갔다. 어두울 때 떴으면 이기는 거였다고. 그래서 만약에 첫 라이플 사수들이 공격하기 타이밍 전에 포대에서 포격을 시작했으면 양쪽에서 양면 공격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전쟁이었네. 작전은 잘 세웠는데 실행에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장군 셋이 다 총 맞아 쓰러지고 비참하게 돌아갑니다. 와. 자, 아무튼 이렇게 돼서 영국군이 이제 4,000명이 참가했었는데 네. 사망이 291명, 부상이 1,262명, 포로가 484명, 거의 전멸 수준. 전멸 수준이죠. 이렇게 되면 미군은 사망이 13명 혹은 24명. 그러니까 어머. 채
25명이 안 되는 피해. 와. 그러니까 이건 일방적으로 완전히 박살냈죠. 압도적이네. 와 앤드류 잭슨은 이게 그냥 일약 미국의 스타가 됐겠네요 이제. 아무튼 그래서 그 완전히 영국군이 패배해가지고 영국군 역사의 치욕의 전투로 남아있어요. 그럼 반전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반전이면 영국이 이기네? 아니 아까 분명히 역전과 반전이 있다고 했는데 너무 결과를 다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 전투가 1월 8일 날 벌어졌거든요. 네. 네. 12월 그 전에 크리스마스 날 종전 협정을 맺어서 전쟁이 끝났어요. 네? 네? 24일 날 조약이 체결됐어요. 종료. 뭐야 이거? 왜냐하면 예. 영국군 입장에서는 22년간 프랑스에서 싸우다가 그렇죠. 여기 갔단 말이야. 지쳐요. 모든 병사들이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투에 밀어넣었더니 워싱턴 DC를 일단 점령했잖아요. 근데 대부분 영국군 병사들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여기서 여기를 점령을 하면은 전쟁이 우리가 승리로 끝난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이게 계속 날짜만 가는 거예요. 본국으로 못 돌아가고. 그러니까 지쳐서 못 싸운다 이제. 돈도 없다 이제. 더 이상 못 싸운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미국도 아 그래 그럼 그냥 너네 돌아가면 우리 없었던 거줄로 해줄게.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죠. 근데 그러면 1월 8일 날 있었던 이 전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정신이 없던 시절이라 아직 연락- 전달이 안 됐구나. 전달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협정을 미국산 아니라 제3국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벨기에에서 했어요. 한참 만에 또. 와. 배 타고 수십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겐트 협약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8월 달부터 협상이 시작이 됐어요. 아. 근데 이게 또 웃기는 게 이게 협상하러 왔거든요. 근데 이유는 다 하나야. 영국군도 돈이 없어 지금. 나폴레옹 전쟁 끝나고 나니까 재정에 빚 갚는데 매년 재정의 70%가 들어가야 된대. 미국은 미국대로 경제 봉쇄 들어오고 하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사실상 이때 재무부 장관이 사퇴를 하면서 파산이다. 모라토리움 직전까지 가. 네, 아니 재무부 장관은 모라토리움이라고 그랬고 아. 의회에서는 야 이 돈 있잖아 뭐 이러는 어. 상황이었어요. 국가 부도의 날이었네. 예, 그래서 미국 연방은행이 이 전쟁 끝나고 만들어져요. 연방 준비 제도가 예, 그래서 8월 달부터 가서 이제 휴전 협정을 하려고 이제 하는데 이 모인 아저씨들이 네. 또 유명한 퀸시 아담스, 뭐 클레이, 미국 역사에 되게 유명한 네. 의원들이 가요. 근데 이제 협상은 유리하게 얻어야 되잖아. 그렇죠. 영국 애들은 조건이 이거야. 인디안과의 모든 조약을 지켜라. 아, 우리가 예전에 맺어놨던 건 좀 지켜라. 얘네들 정말 인디안 괴롭히지 마라. 어. 캐나다는요? 캐나다 침공하지 마라. 아, 그러니까 처음 미국이 먹었던 그 야욕 그건 접어라. 그렇죠. 미국은 왜 너를 우리 분단시키려고 그래? 하나의 대륙, 하나의 나라. 그렇지. 왜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그러냐? 인디언 문제는 국내 문제니까 거론하지 마라. 어. 이러고 이제 막 그러면서 시간이 좀 지체가 된 거군요. 네. 그런데 영국의 속셈은 무조건 캐나다를 보존하는 거였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협상 카드로 2개 갖다 놓고 나중에 그러면 인디아는 양보할게라는 정도의 예. 작전이네요. 미국은 캐나다는 포기했어요. 전투했다 다 깨졌잖아. 아. 어떻게 인디안을 먹어야 되는 입장이었거든. 그럼 이해관계가 좀 맞네. 맞네요. 근데 어떻게 영국 보면 분들은- 영국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래도 다행인 것이 이 전투가 알려진 다음에 협상을 했다면 미국의 태도가 달라졌을 수도 있죠. 아, 그렇죠. 훨씬 유리하게. 네. 예. 근데 뭐가 무모한 달라진 것도 피해자들이 없어. 나오니까. 협상하다가 네. 질질 끌다가 본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네. 빨리 해라. 더 이상 돈 없다. 어. 그 협상 결과가 뭐게요? 인디안 내주고 캐나다는 보존하고. 아니 뭐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전쟁 전으로 돌아가자. 끝. 그게 그거잖아. 그냥 없던 일로 하자. 그러네. 어차피 인디안들은 영국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냥 계속해서 밀려나가는 그렇죠. 상황이었고 캐나다는 캐나다대로 살고 있었고. 네, 그래서 그 영국 왜 전쟁하는 거야? 영국의 목적은 그러니까요. 오히려 하나였어요. 캐나다에 있는 헬리팩스 항이에요. 이 헬리팩스 항만은 절대 지키자. 보존해주면 더 이상 우리가 너한테 뭐라고 안 한다라고까지 왔어요. 이 모든 그 협상의 결과가 왜냐하면 처음에는 서로 요구하는 게 많다가 점점 좁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헬리팩스 항의 완전한 그 확보였어요. 마지막에 넣은 조건이 오데오 지역에 무장을 해제해라. 영국 입장에. 캐나다 입장에서 캐나다를 보호해야 네. 되니까 무장을 해제해라 그랬는데 미국 애들이 들어줄게 그러는데 군대가 없었대 거기. 있어야 해제를. 전함 하지. 있었잖아요. 아, 그거 다 끝난 얘기. 아까 다 끝난 얘기고. 캐나다도 깨지고 와가지고 군대도 없대요. 민병대 다 집에 갔고. 다 갔어. 어. 그래가지고 오케이. 아, 그거 안 되는데. 알았어, 콜. 니네 얘기 들어줄게. 근데 그 군대는 없고. 결국은 다 옛날로 돌아가고
인디언만 죽을 고생하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됐죠. 아 근데 진짜 반전이네요. 역전의 반전이라 그래서 그럼 이번엔 또 다시 당연히 영국이 이길 줄 알았어. 이럴 네. 줄 알았는데 다소 이 표현은 좀 그렇게 좀 조금 허무하다. 아니 근데 여기서 허무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이게 미국의 강대함의 기틀이 이 전투를 통해서 좀 마련된 게 아닌가라는 가장 생각이 놀라운 들었어요. 건 이 위기의 순간에 정말 걸출한 인물들이 미국에서 정말 많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이 시기에 활약했던 많은 지휘관들이 다 대통령 장관합니다. 뭐 존 퀸시 애담스는 미국 6대 대통령이었고 방금 말씀하신 앤드류 앤드류 잭슨은 잭슨. 7대 대통령, 그다음에 윌리엄 헨리 해리스는 9대 대통령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얘기에는 안 나왔지만 제임스 몰로 주의했던 몰로가 네. 전쟁 중에 그 국무부 장관하고 전쟁부 장관이 돼요. 캐나다 지역에서 아까 학살 많이 했다고 네네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내도 여론이 문제가 돼서 전쟁부 장관이 해임이 돼요. 그래서 먼로가 전쟁부 장관이 되는데 전쟁 끝나니까 이 사람이 제일 먼저 5대 대통령이 되고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협약 맺은 아담스가 협약무에 들어간 사람 대통령, 6대 우와. 대통령. 전쟁한 사람 대통령. 4년 전쟁해갖고 대통령 4명, 1년에 한 명씩 뽑았네요. 또 하나 영국하고 그렇게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영국하고는 대단히 특수한 관계가 그렇잖아요. 또 됩니다. 그 미영 관계 그러면 이 이후에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나요? 여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존 퀸시 애덤스가 그 겐트 협약 맺어서 이제 네. 평화협정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알고 있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을 해요. 말은 멋있게 해야 되니까. 이것이 우리와 영국 사이의 마지막 평화협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서로 싸우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근데 서로 인정하는 것 같아요. 서로 영국도 미국을 나의 아들, 이제 독립했어. 예, 이제는 내가 이제 터치 안 미국도 할게. 영국을 나의 아버지 이렇게 서로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종전 협정이 아니라 사실은 동맹 관계로 들어가거든요. 최우방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15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데 와. 미국 역사가들은 20세기,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가장 오래된 동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지금 유럽과 미국도 외교사 한 사람들 중에는 영국 화제예요. 미국과 영국이 이렇게 오랫동안 동맹을 맺은 유지되는 비결이 뭐냐. 사실 겐트 협약이 나올 때 아까 제가 그렇게 말은 했지만 뒤에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의 이익이다. 쟤들하고 왜 싸우니? 라는 판단이 깔렸을 것이다 라고 봐요. 근데 그 그러네요. 판단이 정확했지. 네. 영국은 이 뒤로 1차 대전, 2차 대전 하다못해 포클랜드 전쟁까지 미국 덕을 얼마나 보냐고. 맞아요. 근데 진짜 말 그대로 파란만장했던 전쟁이었어요. 엎치락뒤치락. 그리고 또 역전을 했다가 반전을 했다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전쟁 중에 가장 기이한 전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전쟁을 좀 정리를 하면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래서 사실 이게 왜 기이한 전쟁이냐, 미영 전쟁이냐 하시는데 하다못해 인디언 문제 같은 경우도 유럽의 강대국이 다 걸쳐 있어요. 결국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가 떨어진 건 없다라는 거죠. 그런 교훈을 우리가 한 번 더 새겨보고 싶고 결국 미영 동맹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도요 영국 함대가 출항하면 미국까지 갔다 돌아와요. 훈련할 때. 얘들이 그냥 대서양에 나가서 후젓고 다니는 게 아니고 반드시 미국의 노포크까지 가서 거기서 또 합류해서 뭐 한 게임이라도 하고 와. 그럼 얘들이 왜 이거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지 말자 이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장기적인 이해관계를 봤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단기적인 이해관계를 끊었어요. 제가 이 프로 마지막 멘트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본 게 장기적으로 봤기 때문에 강대국이 되는 거냐. 장기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강대국이 되는 거냐. 얘들은 지난 30년 동안 2번의 전쟁을 했고요. 존 퀸시 아담스, 앤드루 잭슨, 영국인이라면 정말 갈아먹고 싶다라고 말하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한두 명이겠어요. 다 영국에서 쫓겨나고 그렇죠. 아니면 영국에서 두드려 맞은 사람들인데 걔들이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동맹을 맺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강대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강대국이 된 거냐? 저는 강대국의 조건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최강대국한테 DNA를 받아서 그 최강대국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강대국의 조건이 아니에요. 청출하다. 예, 바로 여기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저희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는 자주국방을 그 어떤 나라보다 잘 실현하기 위해서는
갈아 마시고 싶거나 씹어 먹고 싶어도 이익이 된다면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아야 된다. 오늘 배운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 지금까지 이런 전쟁은 없었다. 비연 전쟁 특집. 전쟁사에 숨겨진 황당한 스토리들이 전격 공개된다. 기이한 이유로 벌어진 전쟁도 있다. 남미 대륙을 발칵 뒤집어 놓은 전쟁이 바로 세똥 때문. 세똥 사수작전 남미 태평양 전쟁. 바다에 떠있는 신비로운 국가 550제곱미터 인공 구조물 위에 세워진 이 국가의 비밀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시랜드 공화국에 닥친 위기. 시랜드 습격 사건. 지키려는 자와 뺏으려는 자의 사활을 건 전투. 시랜드의 운명은